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좀 시장도 위험관리도 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피한다는 거죠. 예. 저는 박주영 영역은 제가 증권업계에 거의 30년 넘게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종목도 저는 부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관리 했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관리를 했으면, 이제 수익의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연말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자체는 연준 금리 속도 저절론이 지금 주가 상승 이끌고 있는 거고, 속도 저절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어마켓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12월 연말로 따진다 한다면 CPI 지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CPI 지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대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그 다음에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이제 향후에 발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자체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연말 랠리에 또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환율이 지금 안정성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어제 두 가지 지표,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비농업 분야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현재로 봐서는 호재죠. 근데 어디에 반영했어요? 어제 반영한 거 미국 시장이 다우 나스닥 시장 1%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CPI 지표가 중요하겠지만은 시장 자체는 연말까지 베어마켓 랠리에 제한적인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간단하게 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앞서 금리 영향과 관련해서 가파른 금리 인하 시장의 영향 자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이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승 전환할 건데,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언제쯤이냐? 언제쯤이냐? 일단은 앞서 있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먼저 돼야 되겠죠. 내년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을 지금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좀 돼야 되고요. 그러한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도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 자체가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 자체가 주가는 선행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금 금리 상승과 관련된 현재 금리 상승 자체는 5.25 정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란 최종금리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 실업률이 꽤 올라가겠죠. 현재 지금 3.7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적게는 4.2 내지는 4.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니까 그게 이제 저점의 시그널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시점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로 좀 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뭐가라고 했어요? 내년도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선행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선행한다. 최소한 경기에 비해서 6개월 선행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겠어?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주식시장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태어나서 모두가 낙관적일 때, 희망에 젖을 때 주가는 꼬꾸라진다. 지금은 아직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 시각을 가질 때라는 거죠. 가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참고할 지표 자체는 올해 대체적으로 미국의 S&P 기업들 전해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는데 올해 지금 빠져서 거의 지금 전에 빠지면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또 시각이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근거 자체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도 실적으로 따지면 3분기 때 실적이 지금 3분기 때 턴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계속 2분기 때까지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3분기부터 시장이 실적이 돌아서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내년도 1분기 말 정도 전후에서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이런 시그널로 전개된다 한다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죠. 그래서요. 사이클로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좀 됐는데
반도체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좌우하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반도체 주가의 저점 언제냐? 실적 전망은 내년도 2분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분기부터 전환인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는 3분기까지 적자고 삼성전자는 2분기 때 저점 찍고 3분기부터 올라갈 거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저점을 깨면 주가도 저점을 깰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현재로 봐서는 8만 원대 지지될 가능성이 크죠. 반도체가 내년도에 3분기 때 전환이 좀 되면 반도체는 코스피에 비해서 최소 3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 한다면 현재로 본다 한다면 반도체도 주가가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에요. 왜?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대규모 적자가 나고 내년도 연간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반도체가 시장을 잘 잡으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 시각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앞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연말연시 뭘 좀 봐야 되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여전히 관심이고요. 2차전지 신재생, 로봇 오늘 좀 떨어졌죠. 신재생 아마 민주당 선거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또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쪽, 수출이 증가되는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방산이라든가 의료기기 쪽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기술 패권에 투자와 관련된 쪽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번 실적 시즌에 전반적 경기 관련 용도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쪽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이죠. 실적도 좋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 쪽에. 이들 종목들 책을 중원으로 받았던 건데 약간 조정을 받았던 건데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실적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 쪽에서 약세장 쪽에서 시장을 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